하나만 들려주면 준비했네. 자, 좀 이해하십시오. 가볼게요. 나중에 자리 바꾸는 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으니까. 몇 페이지지? 6월짜리지? 이거 맞지? 네. 그치. 그 앞쪽에 제가 잘 보십시오. 이거 뭐 전체적인 내용들은 늘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너한테 세밀한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공부 다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면 물론 한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앞에 흐름은 어느 정도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게 제일 먼저 만들어지게 뭐 때문에 그렇다대. 불 나가지고 제일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막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안에 있는 구성품들 자체가 원자라는 것밖에 없어. 맞지? 그래서 그 원자를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됐나? 그래서 그 원자를 이제 공부를 할까 하니까 앞에는 뭐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내가 제일 중요하게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원자량이야. 화학식량이라고. 그지? 그래서 양, 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 왜? 뭐 흔드니? 깜짝 놀랐네. 나 저랬나? 똥 닦은 거 알지 그거? 비비갖고. 아니 쌤. 그러면 안 된다. 피나 나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앞에 그런 뭐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고, 이제 원자에 대한 것을 좀 자세하게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화학식량이라고. 화학식량은 내가 C를 외워라 하더나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네. 그런 의미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외워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의미를 뭐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1로 잡고, 전자는 뭘로 잡고? 빵으로 잡는 거다. 정기적으로는 양성자는 플러스 하나, 전자는 마이너스 하나. 근데 크기로는 전자는 빵, 양성자는 1.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힘에 대한 거, 어떤 힘에 대한 건지, 질량에 대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만 따져 나가시면 될 겁니다. 구분을 꼭 좀 지어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막 만들어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제일 처음에 뭐부터 발견해? 큰 덩치가 큰 핵부터 발견해? 아니면 전자부터 발견해? 핵이요, 핵. 저 미친놈. 전자. 까불고 날뛰고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애가 전자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 확인을 먼저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음극선 실험 이런 거 기억나지? 전자 썼는데 근데 금마가 마이너스 성질인 건 어떻게 아냐고. 아래 위에다가 플러스를 한번 걸어보니까 네. 이놈들이 어떻게? 휘더라고요. 플러스 쪽으로.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네라고 잡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극선 실험이라고 한다고. 대체 그 다음에 확인한 게 뭐야? 그러면 안에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이 전체가 양성자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초코칩처럼 이렇게 박혀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그러면 모든 애들이 이게 지금 덩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가 약간 푸딩 같은 느낌이라고 했어. 총 쏘면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통과돼야 돼. 튕기면 안 돼 이거. 이게 덩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다 튕길 거 아니야. 100개를 보내면 어떻게 돼야 되노? 100개가 다 튕겨 나와야지. 네. 근데 전부 다 통과하는데 몇 퍼센트? 한 1% 정도만 어떻게 되더라고요? 튕겨요. 방향이 꺾인다든지, 그지? 튕겨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놈을 쏩니까? 알파 입자라는 놈을 쏩니다. 알파 입자는 누구 얘기한다고? 수소 원자 핵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 1개짜리, 그지? 네. 알겠지? 그래서 걔들을 쏴놨는데 그럼 플러스 1자를 쏴놨는데 얘만 뭐 꺾여 나가는 게 몇 개가 생기더란다. 그러면 안쪽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플러스 성질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 당구를 안 치니까 모르는데 당구를 치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를 놔두고 땅 치잖아. 덩치가 똑같은 놈이면 땅 치면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되겠나? 아니면 땅 치면 이렇게 되겠나? 두 번째. 튀어나온 놈이 있으면 안 돼. 네. 튀어나온 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원래는. 그러니까 봐봐. 똑같은 덩치를 갖다 놓고 갔다. 그러면 딱 보냈을 때 얘가 나오는 바에는 이렇게만 나오고 반대로 튀어나온 놈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튀어나온 놈이 있더래. 그러면 어떤 놈에 대한 거냐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었네에 대한 거야. 내가 N극을 나타내는 자석을 놔둬놓고 여기에 N극 나타내는 자석을 확 밀어내잖아? 탁 던지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얘가 딱 확 밀잖아? 그러면 똑같은 덩치면 이게 NN이 아니고 중성이었으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팍 밀면 얘가 그대로 튕겨나가요. 마찰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나옵니다. 알겠지? 그런 실험 있잖아 이거.
왜 이런 거 두 개 놔둬놓고 진자심리가 뭐라 이거 딩딩 이거 하는 거 무게 똑같은 거 놔둬놓으면 이렇게 왜 바보가 좀 바보 같긴 하다. 영상이 찍히는데 알겠지? 약간 이런 느낌에 대한 겁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 인마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얘를 지금 자석을 놔둬놓고 n만 놔둬놓고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어떻게 되냐면 오는 순간 여기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긴다고요. 네. 이거 어떻게 되냐면 튕겨나가는 거야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누구를 보내니까 알파 입자는 플러스에 대한 거거든요. 얘를 빵 쏴 보냈는데 인마가 도로 튕겨나오는데 그럼 안쪽에 어떤 성질의 인마의 동치만큼의 크기가 있다는 얘기고 플러스 성질의 인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은 플러스구나. 그리고 아까 내가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공간을 얼마만큼 차지하는 거냐고. 1%. 물론 1%도 안 됩니다. 몇 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양만큼의 핵이 존재하는구나 해서 이 바깥에 이 모양새가 없어지고 어떻게 된다고? 가운데 핵이라는 존재, 아주 작은 존재. 이거는 이 핵의 크기는요. 이거를 학교 운동장 아니죠 뭐 공수 운동 뭐라노 저기 저 올림픽 그거 뭐래? 경기장. 경기장이 왜 내 운동장이 위치해? 어떻게 공부했는지 몰라. 올림픽 경기장 있지? 그 안에 핵은 어떤 만한 정도냐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정도에 대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작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 이가 모든 게 그냥 통과를 했대요. 다 통과를 했대. 그 말은 무슨 말이고? 빈 공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원자 하나를 내가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이만큼이라고 측정했을 때 실제로 얘들이 안에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어떤 입자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는 공간은요. 100을 보면 0.01 정도의 밖에 차지를 안 해. 이것도 작은데 핵은 더 작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눈에 보일 수가 없다. 진짜 보일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 주변에 이 원자들로 이루어진 이런 놈들은 다 보여. 왜 보이는 거고? 얘 보이나? 물론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내가 이걸 졸라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냐고. 점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됐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각각 순서들을 내가 이렇게 알고 됐는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수 있다 했어? 없댔어?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존재하기 위해서 뭘 시킨다고? 회전을 시킨다고 그랬고 근데 이 전자의 위치를 빵 집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얘가 바뀌어버린다고. 이런 바뀌어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뭘 잡는다고요? 구름 모양, 이제 확률적으로 내가 이 공간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렇게 잡고 나니까 양이 얼만큼 되는 거고 이만큼 되는 것들이라고요. 알겠죠? 크기가 이만합니다 라고 내가 잡아내는 거야. 전자 전체, 전자까지 포함한 원자가 얼마의 크기를 나타내느냐. 근데 실제로 이 안에는 거의 뭐밖에 없어? 빈 공간밖에 없는 거대. 그지? 그래서 그런 전자들의 위치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새끼를 미안하다. 이 새끼 하면 안 되지. 이 전자라는 놈을 해보니까 중간값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그랬어? 내가 1 주고 나면 에너지 1 땅 주고 나면 이만큼 올라가고 2 주면 이만큼 올라가고 3 주면 이만큼 올라가고 이게 없더라고요. 네. 1조도 가만히 있고 2조도 가만히 있고 3조도 가만히 있는데 이게 100을 딱 주는 순간 어떻게 되더라고? 막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정확하게 쭉 이렇게 연속이라고 그러죠.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 칸이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 준위를 잡아놓는 거야. 준위라는 걸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할 건데 여러 전자가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무슨 뭐 가지고 먼저 실험한다고? 수소라는 놈 가지고 먼저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한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껍질 하나. 첫 번째 껍질에 있네요.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왜냐하면 다른 놈들이 없으니까. 근데 전자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그래야 돼? 반반 아이가. 그러니까 얘들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그치? 한쪽으로 회전을 하면, 그러면 봐봐.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회전을 하면 내가 어떤 성질이 나타난다?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나타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얘를 균형 잡기 위해서 어떻게? 양방향으로 도는 그런 부분들. 그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껍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가 전자가 많이 있는 놈들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오비탈에 대한 얘기 했던 거 기억나지? S는 뭐야? 제일 첫 번째 S는 9에 대한 거. 내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 여기서 놀래요에 대한 거라고. 됐지? 그 다음에 P라는 게 나왔어요? P는 어떤 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놀면 되네. 그러니까 S 같은 경우가 반장이야. 첫 번째 껍질에는 S가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오고 나면 걔는 반장이야. 나 여기서 놀게. 근데 자리는 두 개밖에 없어. 두 번째 껍질은 아무래도 바깥쪽에 있잖아.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공간이 넓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넓은 놀이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들어오면 내가 대장하겠지.
그 한 명 놓으면 어떻게 하노? 지 따로 놀 기가 아니지. 짝지어서 같이 논단 말이야. 그 다음 들어온 놈은 어떻게 해야 되노? 반장 놀고 있으니까 야 여기 내 나와봐니까 너 알아서 놀아봐 하면 어떻게 돼? 그럼 저는 시소 가서 놀래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쪽 이제 밀집도가 높아지니까 나머지 한 놈이 더 들어오면 그럼 나는 이쪽으로 놓게. 이해 됐어? 알겠지? 미끄럼도 한 놈이 복잡하네. 난 그럼 시소 닮는다 뭐 이런 식으로 금액 탈래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P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노? X, Y, Z. 그치? 기억나지? 됐지? 그래서 총 3칸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소 같은 걸 탈 거면 혼자서는 타기 어렵잖아. 그 다음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걔하고 같이 짝 맞춰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그치? 알겠지? 그래서 방향성 내는 거. 아무튼. 알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건데, 그러면 껍질 안에서는 다 똑같냐고? 전자 한 개만 있을 때는 다 똑같다. 그게 누구에 대한 거? 수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다 똑같은 거였어요. 그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봐라. 오늘 수업할 건데 앞쪽 걸 내가 대략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에 수소 원재 내가 좀 이런 체크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애들이 얘와 얘를 구분을 안 해요. 진짜 구분 안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는다고. 이게 수소 원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전자 원자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 둘이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에요. 그죠? 얘한테는 뭐가 없어? 수소 원자한테는 전자끼리의 이뤄내는 간섭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전자의 간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전자 간섭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야 그러면? 전자 간섭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중위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껍질에 S부터 들어온다고 그랬지. 이 구에 대한 나 여기서 놀아라 너 여기서 놀아에 대한 S는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지? 그럼 그 자리는 S에 대한 그 위치밖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S밖에 못 들어와요. 그죠? 두 번째 껍질에서는 먼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놀래 라고 하나를 잡아주고 나면 그 다음 들어온 놈들은 방향성 잡아준다고 그랬고 그게 X방향, Y방향, Z방향 됐나? 그래서 P 오비탈이 하나 들어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는 여기 보이시죠? S는 첫 번째 S밖에 없다. 1S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S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P 이해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S 세 번째 있는 P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D 됐나? 이거는 몇 칸 있는 거라고 그래? 5칸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칸까지 이렇게 지금 갖다 와 있잖아. 이건 누구에 대한 거고? 수소 원자에 대한 거라니까. 걔들은 여기 공간에 그렇게 막 크게 그걸 하지 않네. 혼자서 어차피 이 공간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맞지? 내가 구를 선택을 하든 한쪽 방향으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서로 간섭이 없는데 전자 한 놈이 들어오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뭘 구분해 줄 필요가 없냐면 그냥 껍질만 구분해 주면 되는 거야. 오비탈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K, L, M, N 이렇게 나올 거거든. 여기까지 알겠지? 그래서 인마는 첫 번째 수소 원자 할 때는 굳이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 한 놈이니까. 근데 이제 전자가 여러 개가 되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간섭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조금이 아니지 아주 크게 작업을 할 거니까. 그치? 그때부터 인마의 첫 번째 껍질. 두 번째가 누구냐면 대장이라고 그랬잖아. 제일 첫 번째 이 공간에서 놀아. 두 번째 얘는 여기서 놀아라고 하면 그 다음 들어오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조금 더 멀리서 놀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P에 대한 게 순서 이렇게 바뀌는 거 알겠죠? 여기서 생겨나가는 거. 연관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함관계가 넘어가는 거 알겠지? 맞지? 네. 근데 여기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한 세트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단계 제일 첫 번째 이거 보이시죠? 이게 한 칸이 되고 이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은 P는 약간 더 위로 올라갈 거라고요. 세 번째 껍질은 이렇게 하고 3S, 3P, 3D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 근데 4가 떨어지는 게 보면 4S가 얘보다는 요 아래쪽에서도 시작하다 보니까 얘하고 어떤 관계가 생겨버리는 거야? 역전이 생겨버리는 거야. 에너지 중위의 역전. 이게 전자 간의 간섭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이게 원천적인 거야 이거는.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얘 때문에 과학에 뭐가 많아져? 예외가 많아져. 안정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뒤쪽은 뭐야? 어렵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해줬지. 이거 개수 해가지고 요거까지 파악하는 것까지 얘가 바깥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요 놈까지 확인을 하면 얘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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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되고 얘는 3개짜리라고 그랬죠. 3개짜리에 전자가 6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 얘 6개까지. 이거 다 계산해보면 요렇게 10, 요렇게 10, 20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몇 번까지밖에 안 외우는 거야 우리는. 20번까지밖에 안 외우는 거란 말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 4S와 3D 사이에 역정관계 때문에 그지? 그 이유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사실은 조금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전공적으로 외우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해서 앞쪽에서 끝을 내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업할 건데 앵간하면 다 있다. 진짜 다 있다. 자 왜 내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준위가 높다에 대해서 이거 앞에 걸 다 썼지 체크할 것들은 여기서 저는 이 관계가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밑에도 그림이 조금 잘 표현이 돼 있죠. 됐지?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 사이 관계다. 역전이 되는 거 보이죠? 4S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3D보다 그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제일 낮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챙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값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어떤 게 더 안정적이라고 그러대? 바닥에 내려있는 게 안정적이지. 그지? 그러니까 아래쪽부터 안정적으로 되는 거야.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요 최대한 안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화학의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야. 무조건 원자는 안정적, 원자뿐만 아니라 얘들이 물질들이 이루는 것들은 싹 다 안정하려고 그런다. 안정하려고. 제일 안정하게 있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라고. 알겠지? 그런 얘기 같은데 내가 안정이라고 얘기하면 너가 나중에 그 화학투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이거. 엔탈피, 엔트로피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 너도 화학을 혹시나 뒤에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게 안정적인지를 생각해요. 내가 모아놓고 있는 게 안정적이야? 아니면 너가 보고 마음대로 해? 이게 안정적이야? 모아놓으면 불편하지 않나 너?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나? 카오스라는 말 하나? 혼돈이가 뭐 그렇지 않나? 혼란? 그지? 그러니까 카오스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가만히 놔두면 저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전화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너 가까이 죽겠는데 힘들지 않냐고. 자유롭게 놀러다니면 공부해야 되는 아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모이는 게 내가 너 공부 안 해도 돼. 국가에서 매달 300만 원씩 돈 나온단다. 그럼 일 안 할 거잖아. 공부 안 해도 되고. 그지? 그러면 학원 오라면 오겠냐고? 안 온다 이거. 제일 안정적인 건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거야. 이 카오스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도 가만히 놔두면요 흐트러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대학 가면 배워요. 진짜로 카오스 이론이라고 이따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갈 건데 얘들은 그 안정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모든 물질들이. 알겠지? 자, 얘 원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거는 뭐야? 전자가 들어왔을 때. 이거 내가 들떠 있는 상태라고 그랬고. 이래 있으면 내가 너 수업할게 편한 아이라 뭐. 그거보다 내가 이렇게 내려 있는 게 편하잖아. 안 보이면 더 편하겠지. 그 입장에서는. 맞지? 그러니까 편하다에 대한 거는요. 아래쪽으로 내려 앉아 있을수록 편한 거야. 그럼 전자가 들어오면 얘들이 들어올 때는 미안하다. 전자가 내려오면 어느 쪽부터 채워지겠냐고요? 아래쪽부터 채워질 거야. 대체?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자를 내가 깔 거야. 그지? 전자를 깔 겁니다. 오비탈과 전자 배치에 대한 그냥 전자를 한 개씩 넣어보면 돼.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왜 넣어야 되냐면 요거 보이지? 이거는 수소 원자다. 구분 없는 거 알겠지? 이거 전자 한 놈만 있을 거니까 어차피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이거 확실하게 구분 지어라 이거. 제가 못하니까. 문제 볼 때 가면 진짜 중요한 말이 있다. 오비탈 관련된 문제 나오면 이게 수소인지 다전자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누구한테 지금 내가 하는 말이다. 수소인지 다전자인지 이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전자네 이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셔야 되고 수소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해놓고 해야 되는데 수소라는 말이 떡 나오는데 애들 이렇게 푼다니까. 그러면 틀리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구분을 확실하게 조금 지어놓으십시오. 얘는 에너지 준위가 나뉜 거 알겠지? 오비탈끼리. 그지? 이거는 다전자에 대한 말. 내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들은 이런 포인트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할 때 다음에 또 공부를 쌤이 맞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야 머릿속에 좀 들어오게 될 거라고. 그냥 학교생들이 자꾸 외워서 막
이렇게 가르쳐주는 건 누구 안 들어온다 머릿속에 이해를 못하면.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건 그런 것들이야. 알겠지? 니도 이제 너는 한번 했으니까 조금 들어오지 않나 귀에 맞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웠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져야 된다. 너도 마찬가지야 재수생들.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문제가 더 쉽게 풀리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됐나? 여기에 점을 찍어도 돼요. 이게 전자 한 개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건데 얘보다는 누구를 더 많이 쓰냐면 화살표를 더 많이 써요. 왜 화살표를 쓰겠어요? 제가 전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반대로 돌아야 되는 게 스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스핀 양자수 뭐 스핀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들어갈 건데 안에 그거는 너무 세미나이고 할 때는 뭐 내신할 때 하시고 알겠지? 아무튼 회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 반대 방향에 대한 거. 같은 방향으로 전자 돌면 너 생각해봐라. 전자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냐고. 안 그래도 한쪽만 돌면 힘든데 두 개 다 돌면 자꾸 이렇게 쏠릴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돌아줘야 돼. 그래서 아래 위 방향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고. 주로 이거를 써놓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거의 습관처럼 이걸 씁니다. 왜냐면 얘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고등학교 입장에서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랑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아무튼 이거 두 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표현할 줄 알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얘 기호로 표현할 때는 그냥 방향성, 요 방향 있지 이거? 방향에 대한 뭐 이런 거 얘기한다는데 뭐 기호로 다 표시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고 너가 읽을 줄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앞쪽에 이거 하는 문제가 아마 나왔을 거거든요. 아니, 그때 되면 따라가 보시면 그도 아직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 P에 뭐 개수 잡고 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자, 1번 껍질에는 그럼 누가 있다고? 아까 했던 거 1S만 있어.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칸짜리니까 2개 들어갈 수 있지. 알겠지? 한 칸당 2개씩이다. 그 다음 전자가 들어오면 어디에 채워야 되겠냐? 여기 채워야 되겠지. 그지? 그때는 전자가 몇 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지. 그때는 안에 핵도 몇 개 있겠냐?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원자는 무조건 중성돼야 되지. 전자가 3개 있어야 되는 원자가 누구냐고? 양성자 3개 있는 놈이잖아. 그럼 번호가 몇 번이 되겠냐고? 3번이 된다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리튬.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겠지?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음, 내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이냐고? 전자가 4개 있으니까 당연히 4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봐봐. 껍질이 총 몇 개가 있어요? 껍질이 총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두 껍질이 있는 거잖아. 첫 번째 껍질은 2개를 내가 다 채워놓은 거고, 두 번째 껍질은 내가 이걸 채울 건데, 왜 내가 제일 먼저 칸부터 채우는 걸 안 하고, 어디 쪽부터 했노? 안정화부터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에다가 먼저 집어 넣어줘야 돼. 여기는 지금 하나 비어있는 상태잖아. 이걸 갖다가 위쪽에 넣어버리면, 이건 안정하냐고, 안 안정하냐고. 안 안정하다니까 아래쪽이 꽉 찬 상태에서 위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각각의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이 어디에 나오지? 여기 나오네. 요거지 요거. 배치의 원리. 싸움 원리. 이게 제일 첫 번째다. 싸움은 뭐고?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이 안 채워져 있는데 위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 이건 불안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라고. 그치? 다음에 파울리 베타, 그 다음에 훈트 있는데 솔직히 기억 잘 안 납니다. 근데 나는 습관적으로 그림은 그리죠. 다 그리긴 하는데 각각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게 이름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베타 원리가 서로 베타적이라는 말은 서로 이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가 없다, 그지? 그러면 네 칸 이제 첫 번째 1S가 있을 거고 여기에 2S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다 전자 얘기한 거다, 그지? 여기에 2P가 되겠지, 살짝 올라가 있는. 자, 2P는 칸이 몇 칸 있는가? 3칸 있는 거지. 한번 채워 넣어보자. 전자 한 개 넣어볼게. 여기 들어가면 되지. 두 번째 들어가는 놈은 여기 들어가면 되지. 다 채워져야 되니까. 세 번째 들어오는 놈은 여기 채우면 되지. 네 번째 들어오는 놈은 여기 채워야 되니까 여기 채워야 된다. 그지? 아래쪽부터 다 채워야 되니까. 그 다음 들어오는 놈은 여기 채우고 그 다음 들어오는 놈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베타 원리가. 이게 베타 원리인가? 아, 이거구나. 훈트구나.
훈트입니다. 훈트. 맞지? 네. 그치. 훈트입니다. 왜냐면 얘들은 지금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있노? 같잖아. 네. 이 세 칸은 다 똑같은 놈이란 말이지. 그때는 여기서 지금 아래쪽부터 싸워왔는데 이 같은 라인 안에서는 그러니까 싸움은 분명히 겠다. 이 전체적인 양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트가 뭐냐면 전자가 한 놈이 들어왔어. 그럼 이제 뭐 셋 중에 아무 때나 가도 되잖아. 그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뭐 여기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앞쪽부터 쌓아 놓는 겁니다. 그죠? 앞에 놓는 것밖에 없어요. 중간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한 개만 있을 때는. 그지? 이거 안정상태 아니야. 안정상태다 이거. 이건 안정상태 한 개만 있을 때는.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그걸 하진 않는데 통상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내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낼 거지. 앞쪽에서도 채워 나가는. 우리 어차피 전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가정하고 보는 건데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갖고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라니까 이거. 되게 여유 없지? 좀 있으면 바뀔 수도 있다 뭐. 좀 있으면 바뀔 수도 있다. 과학 좀 더 발달하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됐지? 그 다음에 한 놈이 들어오면 이거의 반대력, 선생님 한쪽 돌잖아요. 이게 아니고 전자끼리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반발하는 힘이 있으니까 무슨 짓부터 해야 되냐면 이거 칸을 하나씩 채우는 역할을 먼저 할까? 여기 놀고 있네. 근데 저 복잡하니까 이쪽부터 갈게. 이런 느낌에 대한 거라고. 이게 훈트에 대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들어오면 끝에 들어가야지. 비어있는 칸. 이제 그 다음 놈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노? 이제 이쪽은 다 채워졌지? 내가 이쪽으로 돌고 있는데 같이 이쪽으로 돌게 라고 친구가 같이 가자 이러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들어가는 게 뭐야? 베타 원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 안 돼요. 세 개 안 돼요. 같은 방향 안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합니다에 대한 거다. 혼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지 막 이름을 굳이 근데 내신하시는 외우셔야 돼요. 시험 때 외우시고요. 알겠죠? 훈트가 이런 거고 파울리 베타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그래서 조금 안에 읽기가 조금 그거 하니까 여기에 뭐를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한다? 뭐 이거를 체크해 놓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전자의 밀집도가 크면 최소한 밀집을 최소로 해야 된다고. 최대한 안 보이게끔 일단은 배치를 시키는 게 문제야. 그치? 각 방마다. 됐나?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는 뭐냐면 한 놈이 이거면 한 놈은 이거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좀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은 나중에 시험 때 외우십시오. 됐죠? 내신 때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자 배치 원리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나면 어떻게? 아래쪽부터 쌓고 올려요. 그지? 쌓아 올린 다음에 올리다가 이제 전자가 칸이 많이 나눠지는 것들 이제 이 칸 안에서 보자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방부터 다 채워야 된다고. 들어오면 이 방 들어가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가 같이 먼저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법칙? 훈트다잉. 훈트야. 그 다음 들어가는 놈은 니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니는 이렇게 자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지? 됐지? 옛날에는 솔직히 시소 얘기도 많이 했는데 시소 이쪽에서 놀고 있는데 내가 같이 놀자면서 같이 앉으면 안 되잖아. 반대쪽 앉아야 놀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런 개념 보고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나도 좀 오래돼서 다 까먹었네요. 수업했던 방식도 내지 다 까먹었고. 이거는 괜찮지? 이렇게 쓸 줄 아시겠죠? 그럼 내가 그거 한번 해보자. 어떤 새끼지? 어떤 새끼 하지? 17번이 CL이가 17번 CL이지? CL의 전자 배치 한번 써보자. 일단 다전자인 거 알겠지? 네. 다전자면 세워놓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 1S가 있을 거 아이가? 1S에는 몇 개가 찬다고? 2개가 찹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되겠죠. 이게 1S. 이해됐지? 그 다음에 올라갈 거니까 1S가 2개. 여기 이제 표시하는 게 1S가 제일 첫 번째 칸에 있을 건데 여기에 2개. CL 한다. CL. 네. 알겠지? 17번입니다. 17번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에 S가 있어야 되지. 네. 거기에 2개가 찰 거예요. 그러니까 이 S가 여기에 2개가 찰 거야. 네. 됐지? 다 써놓고 이 P 하면은 이렇게 세 칸 만들어지는 거 알겠죠? 네. 그 다음에 3S 한 칸, 3P 몇 칸?
3칸. 3칸. 그래서 됐지? 네. 자, 이거 간다. 여기에 2P. P가 총 몇 개 들어와야 돼요? 6개 들어와야 돼요. 네. 왜 6개 들어와야 되나? 여기에 2칸. 한번 써보자. 이 2개 막 그리지 마. 하나씩 넣을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 들어오는 놈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다. 네. 모양 알겠지? 앞에 지금 내가 파울리 베타하고 훈트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래 나가면서. 그 다음에 3S 나와야 되지. 이까지 끝났으니까. 네. 3S는 누가 돼야 돼? 2개 들어와야 되죠. 하나, 둘. 됐지? 그 다음에 3P 들어와야 되지? 네. 이게 몇 개 들어와야 되나? 17번이잖아. 네. 둘. 다섯. 이게 5개 들어와야 돼? 네. 5개 넣어볼게. 5개 어떻게 들어와야 되나? 2개는 차고 하나만.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이렇게 채워야 된다. 네. 다 되겠지? 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잡아내면 돼요. 그럼 이게 첫 번째 껍질이지. K 껍질. 껍질, 알겠지? 얘는 K, L. 얘가 M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 제일 바깥의 전자는 몇 개가 있어요? 체외곽 전자라고 하죠. 이거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이게 체외곽 전자라고. 제일 바깥에 있는 껍질이니까. 네. 부분 다 짓고 나면 체외곽 전자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차면은 가득 차게 되지? 네. 이게 8개. 예, 됐지? 네.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쓰시면 뭐 다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네. 원자과 전자 이거 다 했던 거고 몇 번째 제일 바깥에 있는 껍질에 대한 두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저는 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간략하게 그릴 때. 그죠? 이렇게 준 거를 칸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칸으로 준 거를 그림 이렇게 표시로 기호로 표시할 줄도 아셔야 돼요. 됐죠? 여기는 이제 그러면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란다.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건 아까 그 규칙들 다 만족시킨 애들이야. 네. 그 규칙이 하나로 성립 안 돼 있으면 너가 이거는 들뜬 상태네요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 구분은 지을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봐. 1S 2칸 찾네. 요거 돼 있네.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한 상태라고. 왜? 많이 몰렸잖아. 네. 전자가 몰렸지. 요 빈칸이 있는데 네. 빈칸 있는 대로 보내는 걸 우리 무슨 법칙? 훈트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네. 그러니까 훈트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라고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어긋나서 이거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가 아니고 그냥 들뜬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지? 얘는 안 쌓아져 있지. 네. 아래쪽부터 쌓아놨어야 되는데 못 쌓았단 말이야. 이해됐죠? 네. 이런 것들. 이온의 전자 배치. 자, 이온의 전자 배치는 이온이라고 하는 건 뭐라 해야 돼 내가? 이온이 뭐야? 내가 물질들을 싹다 뭐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중성. 제일 안정화되기를. 안정화로. 네. 안정한 게 뭐냐면 껍질이 꽉 차 있는 게 제일 안정하다고. 네. 야 내가 장사하는데 그 펜션 한다고. 펜션 하는데 방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편안하냐 말이지. 아니라고요. 내가 펜션을 총 8개를 하고 이제 총 4개를 하고 있으면 4개를 하고 있으면 여기가 다 차야 편안해.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꽉꽉꽉 들어차야 제일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가득 채우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 전자 2개만 있는 거, 그지? 그러니까 H하고 헬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는 방 2개가 다 차 있는.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한 놈밖에 없으니까 한 놈이 더 왔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되려고 하냐면 에이씨 차라리 폐업을 시키든지, 그죠? 아니면은 전자를 하나를 받든지. 그거는 1든 얼든 그다지 그게 없죠. 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얻을 때도 있고요, 잃을 때도 있습니다. 주로 많이 그래요. 네. 아셨죠?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중간에 H 때문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수소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아셨죠? 물론 주로 되는 거는 너가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지 전자가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얘가 중간에 끼면 중간에 얘는 조금 왔다리 갔다리 양쪽선을 다 가지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알겠지? 주기도 하고 받기도 많이 합니다. 너거 나중에 하나 얘기할 건데 좀 있으면 얘기할 거라서 내가 쓸게요. 리, 배, 비, 시, 나, 산불 막 이렇게 쓰잖아. 금속 원소가 어디 있노? 얘 뺍니다. 수소 빼요. 나머지를 비금속이라고 한다고.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가 뭐야? 금속은 전자를 내놓는 놈을 금속이라고 해. 비금속은 그거 아닌 놈들. 그러니까 전자를 반대로 받아들이는 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왜 수소를 빼냐고. 누구 싹 다 H 플러스를 많이 알고 있잖아. 네. 전자를 내려놓은 놈인데. 근데 얘를 왜 빼? 꺾이는 주는 성질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화투에서 나중에 한번 나온다. 수소결합, 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예 단원 책이 한 권이 따로 있어요. 대학교 가면. 그만큼 수소결합, 이 수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합들은 되게 특이한 결합으로 많이 작용이 되는 거거든. 되게 가깝다 이거. 핵하고 제일 가까워. 옆에 아무것도 없어. 다른 애들은 이온이 되더라도 껍질 안쪽에 껍질들이 남아있거든. 헬륨은 어차피 반응을 안 하고. 맞지? 근데 다른 애들은 안에 전자 두 개 있고 바깥이라서 핵하고의 거리가 먼데 멀어서 별 상관이 없는데 얘는 희한하게 전자를 빡 떼면 어떻게 되면 진짜 단순하게 핵만 나온다고. 얘들은 가깝기도 하고 붙었다 하면 되게 가까이 붙기도 하고 막 이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수소는 상당히 중요한 놈으로 역할합니다. 특히 화학조에서. 화원에서는 아마 이거보다는 전반적인 이런 애들의 성질을 먼저 얘기를 할 건데 화투에서는 여기에다 치중을 많이 하는 거야. 되게 특이한 놈이거든. 양쪽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서. 알겠지? 그래서 너도 나중에 화학을 전공을 하시는 학과를 가게 되면 아마 수소에 대한 책이 아마 새로 또 이만하다. 이걸 대해서 공부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화투에서는 아마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파트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 단원이 따로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 빠지는지 알겠지? 조금 특이한 놈이야. 내가 그러다가 예외의 항문. 예외를 좀 뺄 줄 아셔야 돼요. 얘는 일족입니다. 같은 성질을 가지는 놈 하는데 얘와 얘는 엄연히 따져보면 조금은 달라요. 왜냐면 얘는 양쪽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이쪽 뒤에 있는 놈들하고 비슷한 성향을 나타낼 때도 많다. 이건 어떤 놈들인데 이 뒤에 있는 놈들?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놈들이거든요. 얘는 전자를 주는 놈이고 이거 얻으려고 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성을 두 개 동시에 가져. 알겠지? 그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저 뒤쪽 것까지 조금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온은 안전한 성질. 양성, 중성에 대한 안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앞쪽에 내가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원자에 대한 안정성을 얘기할 때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를 안정시켰을 때 같이 맞췄을 때 중성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안정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쌓여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한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이 칸을 내가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태니까. 그치? 그래서 마지막 아까 그 껍질 중에서 제일 바깥쪽 껍질을 봤을 때 이게 꽉 채워져 있으면 K 껍질이나 L 껍질이나 M 껍질이 다 채워져 있으면 얘 때는 뭐가 된다고?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안정화를 되려고 하면 중성 입장에서는 아니야. 중성 입장에서는 누구밖에 안 된다고 그러대. 제일 끝에 있는 헬륨, 그지? 네온, 뭐 이런 애들, 아르곤 이런 애들만 지금 안정한 상태가 있는 거고 실제로 다른 애들은 싹 다 뭐가 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누가 제일 안정하노? 세상에서 얘들이 제일 안정하잖아. 네. 그러니까 싹 다 이놈처럼 되고 싶은 거라고. 껍질을 다 없애기 위해서. 됐지? 그러면 이 리튬 같은 경우는 보세요. 리튬은 3번이니까 어떤 형태를 나타냅니까? 3번이다. 전자가 3개 있겠지? 그럼 제일 첫 번째 1S에 1개가 2개가 있을 거고 2S에 1개가 있을 거야. 이게 K 껍질이고 이게 L 껍질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치? 그 입장에서는 제일 바깥에 전자가 1개 있네. 원래 총 몇 개가 있어야 돼? 8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S 1칸, P 3칸, 총 4칸 있으니까 8마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마리밖에 없네.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잃는 게나 7개를 얻는 게나 에너지적으로 볼 때는 1개를 잃는 게 훨씬 낫단 말이죠.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어떤 성향이 강하다고? 하나를 주는 내놓는 성향이 강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들을 우리가 금속 원소라고 한다. 대체 얘는 벨륨은 4개제? 네. 4개 하면 이게 이렇게 될까 아이가? 네. 여기 L 껍질 한 8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2개고요. N 껍질도 물론 얘는 또 개수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8개까지밖에 안 되지. 왜 8개까지라고 얘기하죠? 뒤에 역전되어 있다고 4S가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야. 네. 그치? 그러니까 4S를 먼저 채우기 때문에 M 입장에서는 3S, 3P까지만 채우고 그 다음에 4S가 채운다. 다음 껍질이 채우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그 껍질까지가 몇 개? 8개까지가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 자, 이렇게 채워나가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더 끝을 봅니다. 왜냐면 그 다음 놈은 2개만 더 있는 거 알지? 그지? 그 다음 껍질. 그 이유 건 내가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니까 총 합치면 몇 개야? 20개가 된다고. 계속 내가 20개 강조하지?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채워나갈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채우다 보면 얘를 다 채우고 나면 몇 개가 되노? 몇 번이 되노?
10번이 되지. 10번이 누구냐면 여기에 네온이 된단 말이죠. 이게 다음 넘어가면 리나 아이고 아이 뭐고 이거 나트륨 고맙다. 리나카 자 나트륨 됐지? 나트륨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채워주고 이 P 6개까지가 다 채워주고 얼마? 3S1이 되는 거니까 전제가 하나 이 껍질 그러니까 얘는 다 채워져 있는 상태고 그지? 여기 껍질에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럼 이쪽도 내가 몇 개를 채워야 된다고? 8개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가 버리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7개를 다 넣는 거거든. 됐지? 그래서 똑같은 성질 나타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족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죽이라고 그래. 껍질과. 그지? 근데 당연히 요 껍질은 다 찼어. 첫 번째 껍질. 이게 두 번째 껍질 채우는 거. 이게 세 번째 껍질 채우는 거. 알겠나? 그럼 껍질이 커지면 원자의 크기는 어떻게 되노? 당연히 커진다. 네. 원자량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커지죠. 안에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성질들을 너가 다 생각하면 돼. 됐어? 이게 양이온이고 그러면 요 뒤쪽에 있는 놈 한번 해봅시다. 네온 앞에 쓰고 할걸. 네온 앞에 누구 있노? 리베, 비, 시, 나, 삼, 불 이렇게지. 그지? 얘 입장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이게 9번이지? 네. 9번이면 두 개 9번 될 거니까 이게 7개 있는 거 이거. 여기 7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5개가 될 거예요. 네. 얘는 전자 한 개를 받는 게 훨씬 편한 쪽으로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쪽 놈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 놈들은 뭐가 되는 거냐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애들이에요. 이해돼? 얘들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냐고. 헬륨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다. 한 칸을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 뒤쪽에 있는 놈들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때는 전자를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거고 얘는 전자를 잃어야 되니까 앞쪽 주기로 가는 거고. 알겠지? 이런 성향들 때문에 이제 요런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금속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면 또 얘기할게요. 있을걸? 없나? 이 끝이 봐. 에이 설마. 됐지?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얘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놈으로 가는지 꼭을 그러니까 칸만 다 채우면 돼. 껍질만 다 채우면 된다고. 그럼 봐봐. 지금 8, 5 이거 해볼게요. 이거 원자번호 8번이라는 얘기지? 네. 8번이면 우리 자 해보자. 원자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어떻게 채워야 되나? 1S에 2마리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죠? 2S에 2개 들어가야 되지? 네. 2P에 몇 개 들어가야 되나? 4개. 4개 더 들어와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 네.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더 갑니다. 더 가서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전자 2개를 더 얻을 성향이 더 강하다고 이렇게 이온이 된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원래 원자에서 전자 2개를 더 받았다는 얘기지. 그거는 여기다가 어떻게 추가시켜줘야 되냐고. 이놈이 6이 되면 되는 거 알겠어? 네. 그렇게 채워준 놈이지. 그럼 얘는 누구를 닮았냐고. 수소에서 아까 산소에서 누구를 닮았냐고. 2개를 더 받았으니까 네온이 되는 거야. 네. 네온의 배치도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온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괜찮지 이거? 네. 뭐 내용도 진짜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 어려운 거 없어요. 농담이 아니고 그냥 흐름대로 그냥 쭉 판단하다가 내가 뭘 하도록 예외만 캐치 해놓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원리는 모르겠다. 학교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너가 학교 수업을 잘 안 듣는 애들도 많을 거고 들었을 때 그냥 뭐 수업을 책을 그냥 책 보고 읽는 쌤도 있을 거고 나는 조금 그런 거 말고 조금 이해를 하면서 갔으면 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그다지 어렵지 않고 요 있네. 문제 잘 봐라고. 너가 딱 보면 이거 뭐 다른 거 막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찍는 놈들 되게 많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네. 왜? 수소니까. 네. 수소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다전자였으면 이게 답이야. 다전자였으면 이게 답입니다. 네. 그죠? 근데 얘는 수소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뭐래? 이게 답이가. 아니요. 2번? 아 여기 있네. 네. 이게 답이지. 네. 그지? 구분 지을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또 다전자라고 돼 있고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거 좀 생각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정에 들떠 있어.
들떠 있죠. 들떠 있지. 네. 어떤 법칙에 위배됩니까? 그 두 번째 거요. 두 번째가 아닌데요. 첫 번째 거요. 첫 번째가 아닌데요. 지들끼리 세 개 중에서 다 찍어내서 좋다. 훈트잖아, 훈트. 아니, 싸움이구나. 미안하다. 첫 번째 거. 쌤 무려져. 미안해? 아이고, 미안하다. 진짜. 오ral 필요는 없잖아. 됐지? 네. 얘는 지금 몇 시고 7시 다 됐나? 그러면 아, 8시 다 괜찮지? 여기까지 막 해줄게. 알겠지? 이건 뭐가 틀렸어요? 그 메타 훈트 틀렸지. 힌트. 훈트 틀렸지. 아, 진짜 이거 네. 밀집도가 없어야 된다고. 그치? 얘는? 이건 맞나? 이건 안 네, 맞네. 맞아요. 그치? 네. 보는 눈으로 좀 확인할 줄 알았으면 합니다. 보면 이거는 진짜 하다 보면 아무튼 이거 하나만 해보자. n 마이너스 이거 하나만 할게. 이거. n 마이너스 7에 n 마이너스 원래는 7번이니까 전자가 7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첫 번째 하나 채우고 네. 두 번째 채우고 7개 돼야 되니까 3개가 더 있어야 되는 게 맞지? 네. 근데 이거는 누구에 대한 거야? 7, N. n에 대한 거야. 네. 마이너스 있으니까 전자 한 개를 더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전자 하나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4번이요. 4번. 4번? 3번? 3번은 틀렸잖아. 이거 방향이 문제라 이거. 안 보인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된다. 됐지? 네. 할 수 있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나올 거고요. 이거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거 5분만 딱 씹히라.